죽는 사람은 역대급으로 늘어나는데 장례식장 사장님들이 야반도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망자 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장례식장이 돈을 벌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장례식장들이 셔터를 내리고 있고 업계 종사자들은 이러다 우리 다 굶어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죽음을 파는 산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러니한 현실 속에 누군가의 탐욕이 있고 누군가의 혁명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몰랐던 거대한 돈의 흐름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걸 전부 발가벗겨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한 해에 죽는 사람이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35만 명을 넘겼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25만 명 수준이었는데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사망 연령대에 진입하면서 숫자가 폭발적으로 튀어올랐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멈추지 않습니다. 2030년이면 연간 사망자가 40만 명을 훨씬 넘길 거라는 게 인구학자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쉽게 말해 장례식장 입장에서는 고객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황금기가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망합니까? 왜 이 골든타임에 업자들이 피를 흘리고 있냐는 겁니다. 여기서 이 산업의 구조를 한번 뜯어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장례식장의 판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건 대형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삼성 서울병원, 서울 아산병원, 세브란스 이 빅3의 장례식장이 수도권 고급 장례 수요를 사실상 싹쓸이해왔습니다. 왜냐고요? 사람이 어디서 죽습니까? 병원에서 죽습니다. 중증 환자가 숨을 거두면 가족들은 극도의 슬픔과 혼란 속에서 수십 분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바로 아래층에 장례식장이 있는데 거기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대형병원이 수십 년간 써먹어온 포획 전략입니다. 슬픔에 잠긴 유족들을 지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가두고 프리미엄 가격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대형병원 장례식장에서 3일장을 치르면 기본적으로 1,00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빈소 대여, 수의, 관, 음식, 운구, 화장 비용까지 합산하면 2,000만 원을 쓰는 가정이 허다합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것만으로도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인데 거기에 통장 잔고까지 반토막이 납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슬픔을 이용한 가격 책정, 그게 이 시장의 룰이었습니다. 유족들은 따질 기력도 없고 비교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냥 냅니다. 이 구조가 수십 년간 이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탐욕스러운 구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작점은 사실 꽤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1인 가구의 폭발적 증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35% 가까이가 혼자 사는 1인 가구입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혼자 늙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빈소를 차려줄 가족이 없습니다. 조문을 와줄 직장 동료도 친척도 점점 줄어듭니다. 3일간 화환 가득한 빈소를 차려놓고 누가 와서 앉아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2,000만 원짜리 전통 장례식장은 그냥 사치이자 낭비입니다. 게다가 결정적인 변수 하나가 더 있습니다. 코로나19입니다. 3년간의 팬데믹이 이 시장을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코로나 기간의 장례식은 법적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했습니다. 거창한 빈소를 차려도 사람이 못 왔습니다. 그러자 유족들이 경험했습니다. 아, 이렇게 해도 장례가 되는구나. 조용하게, 간소하게, 직계 가족끼리만 마지막 인사를 나눠도 충분하구나. 이 경험이 한번 각인된 사람들의 인식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그 간소화 트렌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이 산업의 가장 구조적인 문제는 정보 비대칭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비자가 가격을 모른다는 겁니다. 슈퍼마켓에서 사과 살 때는 옆 가게 가격 비교하고 삽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는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새벽 2시에 충격과 슬픔 속에서 가격을 비교하며 협상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업자들은 이 취약성을 수십 년간 노골적으로 착취해왔습니다. 관 가격을 물어보면 다 비슷합니다 라고 하고 나중에 정산서를 받아보면 항목이 수십 개에 달하고 각각의 가격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꽃 장식 몇십만원, 수의 몇백만원, 영정사진 제작 몇십만원 이런 식으로 청구서를 쪼개서 개별 항목의 터무니없는 가격을 감추는 겁니다. 이 구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 건 병원과 장례식장 사이의 암묵적인 카르텔입니다. 병원 입장에서 장례식장 운영은 수익성이 매우 좋은 사업입니다. 부지는 이미 있고 고객은 자동으로 유입되고 가격 경쟁도 없습니다. 대형 병원들이 너도나도 자체 장례식장을 확장하거나 고급화하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일부 중소병원들은 장례식장 운영 수익이 병원 본업의 수익을 상회하는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환자를 치료해서 버는 돈보다 환자가 죽을 때 버는 돈이 더 많은 병원, 이게 대한민국 의료복지 시스템의 민낯입니다.
그런데 이 카르텔이 무너지기 시작한 결정적 계기는 뜻밖의 곳에서 나왔습니다. 정부입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장례 서비스 가격 공시제도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업체들은 이제 홈페이지에 가격을 올려야 합니다. 처음에는 업계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가격을 공개하면 가격 경쟁이 벌어지고 마진이 무너진다는 게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가격이 공시되기 시작하자 소비자들이 처음으로 비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품질의 관이 한 업체에서는 80만원, 다른 업체에서는 250만원에 팔리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위가 어떤 곳에서는 150만원, 어떤 곳에서는 30만원짜리도 있다는 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분노가 정보라는 무기를 만나면서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SNS와 커뮤니티의 위력이 더해졌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장례를 치르고 나서 우리 아버지 장례에 이렇게 썼는데 바가지 맞은 것 같다, 이런 후기 하나가 올라오면 그 게시글은 순식간에 수십만 뷰를 기록합니다. 왜냐고요? 이 경험이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 시장의 소비자가 됩니다. 부모님의 장례를 치러야 하고 언젠가는 배우자의 장례를, 그리고 자신의 장례를 누군가가 치르게 됩니다. 이 시장에 무관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감대가 시장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업계 내부에서도 자멸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 장례시장의 황금기에 수많은 민간 장례식장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요양병원 옆에, 중소병원 내에, 심지어 독립건물에도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수요는 그만큼 늘지 않았습니다.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장례식장 공급이 더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간소화 트렌드로 인해 고급 대형 빈소 수요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공급은 넘치고 수요는 쪼그라드는 이 조합, 어떻게 될지 다들 아시죠? 가격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체력이 약한 업체들부터 하나씩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지방의 중소 장례식장들이 먼저 쓰러졌습니다. 지방 소도시는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데 장례식장은 그대로 있습니다. 빈소 가동률이 20에서 30%대로 떨어지는 업체들이 속출했습니다. 고정비는 나가는데 손님이 없습니다. 직원 인건비, 냉동시설 유지비, 시설 관리비를 감당하지 못한 업체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운 건 대형 업체도 혁신적인 신규 진입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공백이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가까운 장례식장을 찾으러 20-30km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이 산업은 지금 표면적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부에서 골마 터지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 증가라는 황금빛 외관 뒤에 소비자 반란과 공급 과잉과 간소화 트렌드와 정보 공시 강화가 복합적으로 충돌하며 이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혼돈 속에서 무시무시한 파괴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장례식에서 밥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으시겠죠? 그 밥이 맛있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기억도 안 나거나 그냥 먹었거나 솔직히 별로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밥 한 끼에 얼마가 붙는지 아십니까? 장례식장 식장에서 조문객 한 명당 식사비가 보통 15,000원에서 20,000원 사이입니다. 조문객 200명이면 식사비만 최소 300만원에서 400만원입니다. 그 돈은 누가 냅니까? 유족이 냅니다. 이 구조가 수십 년째 바뀌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안에 있는 식당은 대부분 장례식장층이 직영하거나 수수료를 떼는 구조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배달시켜 먹겠다고요? 눈치가 보입니다. 외부 음식 반입이 안 되는 곳도 많습니다. 이게 바로 이 시장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포획의 생태계입니다. 그런데 이 생태계를 정면으로 깨부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파괴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조용하게 왔습니다. 바로 가정형 장례 혹은 소규모 독립장례 서비스입니다. 대형 병원 빈소를 빌리는 대신 고인이 살던 집 근처의 소규모 공간에서 하루, 길어야 이틀 안에 장례를 마무리하는 방식입니다. 가격은 기존 대비 절반에서 3분의 1 수준입니다. 처음에는 이걸 선택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이상하게 봤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가 보다, 고인을 홀대하는 거 아니냐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실 때 요란한 거 싫어하셨다, 가족끼리 조용히 보내드리는 게 맞다는 인식이 MZ세대의 자녀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절약이 아닙니다. 가치관의 전환입니다. 가치관이 바뀌면 시장이 바뀝니다. 시장이 바뀌면 기존 업자들이 죽습니다. 두 번째 파괴자는 더 무섭습니다. 온라인 장례 플랫폼입니다. 지금 이 시장에 스타트업들이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장래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항목별로 분해해서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가 직접 골라서 패키지를 구성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관은 어느 업체 제품이 가장 합리적인지, 수위는 어디서 사는 게 나은지, 운구 차량은 어디가 싼지를 플랫폼이 다 비교해줍니다. 기존 장례식장이 수십 년간 정보 비대칭으로 유지해온 마진 구조를 이 플랫폼들이 날카롭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이제 새벽 2시에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스마트폰 하나로 가격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일이 지금은 가능해졌습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기존 업자들은 아직도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파괴자는 가장 충격적입니다. 이건 서비스가 아니라 문화 자체입니다. 바로 무빈소, 직장 서비스입니다. 빈소를 아예 차리지 않고 병원 영안실에서 바로 화장장으로 이동해서 화장을 마친 뒤 수목장이나 해양장으로 납골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빈소 대여비가 없습니다. 음식값이 없습니다. 조문객 받는 비용이 없습니다. 전체 비용이 100만원대로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이 방식이 고인에 대한 예의가 없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특히 자녀가 없는 1인 가구나 멀리서 살아온 가족관계가 소원한 경우 고인 스스로가 생전에 나 죽으면 요란하게 하지 말라고 유언을 남기는 경우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직장 서비스 수요는 매년 2자릿수 %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전통적인 3일장 빈소 문화가 지금 이 순간 서서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이 해체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파괴자를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냄새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장례식장의 가장 큰 수익원 중 하나가 화환입니다. 조문객들이 보내는 그 꽃, 화환 말입니다. 화환 한 개에 보통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화환을 납품하는 업체가 누구입니까? 대부분 장례식장과 연계된 업체입니다. 화환 주문이 들어오면 장례식장이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화환을 점점 안 보냅니다. 대신 조문 문화 자체가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부고를 알리고 조의금을 계좌이체로 보내고 직접 가지 않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화환 수요가 줄면 장례식장 수수료 수익이 줄고 수익이 줄면 전체 운영 구조가 흔들립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가 도미노처럼 장례식장 경영 전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파괴자는 공공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공설 화장장과 공설 장례식장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설 장례식장은 수익을 극대화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격이 민간 대비 절반 이하입니다. 시설도 예전에는 낙후됐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최근 지어지는 공설 장례식장들은 민간 못지않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 대도시들이 공설 장례 인프라 확충에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서 죽음은 공공이 관리해야 할 사회 인프라라는 인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공공이 시장에 개입하면 민간 업체들의 마진 구조가 무너집니다.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닙니다. 민간 장례식장 입장에서는 재정이 무한한 경쟁자가 들어온 겁니다. 이 5가지 파괴자들이 동시에 각자 다른 방향에서 기존 장례시장을 찌르고 있습니다. 소형화, 온라인화, 무빈소화, 공공화, 간소화, 이 5개의 화살이 한꺼번에 날아드는데 전통적인 대형 장례식장들이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무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2-3년 안에 벌어질 일들을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이미 데이터와 흐름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입니다. 여러분이 이 방향을 알고 있으면 돈을 지키고 심지어 벌 수 있습니다. 모르면 그냥 당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시나리오, 지방 장례식장의 대량 폐업입니다. 지방 중소장례식장은 지금 이미 한계에 와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 진행 중인 지방 소도시에서 가동률이 30% 밑으로 떨어진 장례식장들은 사실상 좀비 상태입니다. 버티는 이유가 뭡니까? 대출이 남아있으니까, 다른 할 게 없으니까, 그냥 관성으로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 금리 부담이 누적되면서 이 좀비들이 하나씩 쓰러질 겁니다. 시골에 사는 어르신들은 가까운 장례식장이 없어서 멀리까지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장례 서비스의 지역 양극화가 심화될 겁니다. 도시는 과잉, 지방은 공백, 이 격차가 사회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대형병원 장례식장의 고급화 전략입니다. 살아남기 위한 자들의 전략은 항상 둘 중 하나입니다. 가격을 낮추거나 더 올리거나. 대형병원 장례식장들은 가격을 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더욱 고급화입니다. VIP 빈소, 프리미엄 장례 코디네이터 서비스, 고급 식사 제공, 심리상담 서비스까지 묶어서 패키지 가격을 올리는 방향으로 갑니다. 죽음을 럭셔리 서비스화하는 겁니다. 황당하게 들리시겠지만 이미 일본에서는 이 트렌드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일본의 고급 장내 브랜드들이 장내를 인생 마지막 이벤트로 포지셔닝하면서 수천만 원대 프리미엄 장내를 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그 길을 따라갈 겁니다. 상위 10에서 20%의 부유층을 타깃으로 한 초고급 장내 시장은 오히려 커질 겁니다. 반면 중간층은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내 시장도 양극화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급성장과 그에 따른 진통입니다. 지금 장내 플랫폼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받으면서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2, 3년 안에 이 플랫폼들 중 하나가 시장의 헤게모니를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 배달 시장에서 배달의 민족이 시장을 장악했을 때 동네 배달 대행업체들이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시죠? 똑같은 일이 장내 시장에 벌어집니다. 플랫폼이 가격 결정권을 갖게 되면 개별 장내식장들은 플랫폼의 하청업체로 전락합니다. 마진은 더 얇아지고 수수료는 빠져나갑니다. 결국 살아남는 자들은 규모의 경제를 갖춘 대형업체이거나 아니면 틈새 고급시장을 파고든 소수업체일 뿐입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 수목장, 해양장 시장의 폭발적 성장입니다. 지금 화장 후 납골당에 안치하는 비율이 전체 장내의 90%에 육박합니다. 매장 문화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납골당 역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납골당 자리가 포화 상태에 달한 지역이 늘어나고 있고 납골당 관리비를 10년 이상 내지 않으면 무연고 처리되는 사례가 쌓이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시대에 납골당 관리를 해줄 자녀가 없는 경우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수목장으로 갑니다. 나무 한 그루 아래에 유골을 뿌리는 방식, 해양장으로 갑니다. 바다에 뿌리는 방식, 이 방식들은 관리비가 없습니다. 후손이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철학적 가치까지 더해지면서 MZ세대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트렌드가 커지면 납골당 업계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납골당과 연계된 장례식장 사업 모델 전체가 다시 재편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시나리오, 그리고 이게 가장 소름 돋는 시나리오입니다. AI와 디지털 기술이 장례 산업에 들어옵니다. 이미 일부 업체들이 고인의 사진과 영상 자료를 기반으로 AI가 생성한 추모 영상을 제작해주는 서비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고인의 목소리를 AI로 재현해서 남겨진 가족들이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섬뜩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서비스를 경험한 유족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는 후기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추모 서비스 시장은 2, 3년 안에 급성장할 겁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를 장악하는 업체가 새로운 장례 시장의 강자가 될 겁니다. 빈소 운영이나 관판매로 돈 버는 시대는 가고 데이터와 콘텐츠로 돈을 버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2, 3년 안에 이 시장에서 잡아먹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지방 중소 장례식장, 가격 경쟁력도 고급화 전략도 없는 중간 사이즈 업체들, 그리고 정보 공시와 플랫폼 경쟁을 외면하고 관성으로 버티는 구시대의 업자들입니다. 반면에 살아남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브랜드화에 성공한 고급 장례 업체, 플랫폼을 선점한 온라인 장례 서비스 기업, 수목장, 해양장 인프라를 구축한 친환경 납골 사업자, 그리고 디지털 추모 서비스에 올라탄 기술 기반 신규 진입자들입니다. 생존 게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